여러분 안녕하세요. 학생 선택 중심 교육과정 국제계열 교과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줄 설화고등학교 윤석재 선생님입니다. 국제계열 교과는 전문 교과에 해당하고요. 주로 국제고등학교에서 배우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도 고교학점제, 공동교육과정 등을 통해서 이 국제계열 교과를 배울 기회가 많이 있으니까요. 어떤 과목들이 있는지 잘 알아두면 여러분들의 선택에 큰 도움이 되겠죠? 국제계열 교과란 무엇인지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국제계열 전문 교과는 국제 전문 인재가 되기 위해 배우는 교과입니다. 세계화, 지구촌 이런 말들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전 세계의 수많은 나라들이 제각각 단절돼서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서로 밀접한 관련을 맺으며 함께 살아가고 있죠. 국제 전문 인재는 다양한 국제 무대에서 활동하면서 국제사회의 변화에 발빠르게 합리적으로 대처하고 앞으로의 변화를 선도할 수 있는 인재를 말합니다. 또 가장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인 것이다 라는 말처럼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가치를 높이고 또 위상을 드높이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도 국제 전문 인재가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제사회 활동에 필수적인 유연한 의사소통 능력이 필요하겠죠. 외국어 능력뿐 아니라 다른 나라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포용적이고 상대주의적인 태도도 필요할 거예요. 또 우리나라만 해도 수많은 사건, 사고, 에피소드들이 넘쳐나는데 그 범위를 전 세계로 넓히면 얼마나 복잡하고 다양한 현상들이 일어나겠어요. 이렇게 국제사회 현상들을 통합적으로 바라보고 또 이해하기 위한 융합적 창의력을 기르는 것 또한 중요한 국제전문 인재의 요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제계열 교과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11개의 과목들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지금부터 한 과목씩 어떤 과목이고 또 무엇을 배우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국제정치입니다. 국제정치는 국제관계의 협력과 경쟁 및 갈등을 이해하고 급변하는 국제정세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세계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세계 시민적 태도를 함양하는 과목인데요. 자, 우리 반을 떠올려 봅시다. 서로 다른 목표, 성격, 특징을 가진 친구들이 어우러져 있어요. 이런 친구들이 서로 경쟁하고 때론 갈등하면서 싸우는 모습도 볼 수 있죠. 또 언젠가는 체육대회에서 우승하기 위해 또는 수행평가에서 좋은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 협력하는 모습도 보이고요. 범위를 쭉 넓혀서 전 세계를 떠올려 볼게요. 국제사회의 많은 나라들, 사람들, 또 그것과 관련된 여러 단체들은 각각 목표도 다르고 특성도 다르고 구성원도 다르고 성격도 다릅니다. 우리 반이 때론 경쟁하고 때론 갈등을 빚고 또 때론 협력하듯이 국제사회 또한 같은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러한 모습을 이해하고 시시각각 변화하는 국제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궁극적으로는 전 세계가 평화롭게 살아가기 위한 방법들을 배우는 과목이 바로 국제정치가 됩니다. 국제정치 시간에 무엇을 배우는지도 확인해 볼게요. 우선 국제정치 체제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변화해 왔는지를 배우고요. 국제사회가 힘의 논리에 따라 움직이는지 아니면 평화롭게 협력하며 움직이는지 이러한 서로 다른 관점과 이론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국제정치의 행위 주체로 정부, 정부간 기구, 비정부 기구 등을 배우고요.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국제 분쟁을 확인하고 이것을 평화롭게 해결하기 위한 외교에 대해서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나라를 둘러싼 국제 정세에 대해서도 공부하게 되고요. 자, 다음으로는 국제경제입니다. 국제경제는 변화하는 세계 경제를 이해하고 국제경제 현상을 분석하여 국제경제 정책의 현실적 문제들에 접근하는 과목인데요. 지금 선생님이 입고 있는 이 옷은 어디에서 누가 만들었는지 알고 있어요? 자, 선생님이 지금 여기에 오기 전에 옷을 확인해 봤는데 중국의 섬유를 가지고 베트남에서 만들었더라고요. 그런데 선생님은 이 옷을 우리나라에서 샀거든요. 아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많은 물건들이 이렇게 많은 나라들과 연관이 되어 있을 거예요. 세계화 시대에서 경제활동은 하나의 개별 국가를 넘어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의미겠죠. 그래서 바로 이 국제경제 과목이 존재하는 겁니다.
국제경제의 내용은 표로 나온 것과 같은데요. 다른 나라와 어떻게 상품을 사고 파는지, 혹시 그 과정에서 이익을 보거나 손해를 보는 나라는 어디인지, 그리고 다른 나라와 상품을 거래할 때는 우리나라 돈을 주고받는지 아니면 다른 나라 돈을 주고받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다루는 게 국제경제 과목이 됩니다. 그 다음 국제법인데요. 아까 국제정치를 이야기하면서 국제사회는 갈등이 존재한다고 했죠. 그러한 갈등을 외교와 평화적 대화로 해결하면 참 좋을 텐데 항상 그렇지만은 않을 거예요. 때로는 미리 정해둔 어떤 기준에 따라 해결해야 되는 경우들도 있겠죠. 국제법은 그러한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국제법 과목은 그러한 국제법에 대해서 심도 깊게 공부하는 과목이고요. 국제법의 내용을 살펴보면 국제법이 무엇인지, 국내법과는 어떤 관계에 있는지, 국제법 주체와 대상 등을 다루고요. 그리고 국제법 주체들의 합의 사항을 의미하는 조약에 대해서도 자세히 다루게 됩니다. 사회교과 중 하나인 정치화법에서는 사례와 함께 우리나라의 실제 법 조항들을 배우게 되는데요. 국제법 과목은 그것과 다르게 법 조항을 하나하나 배우기보다는 국제법이 누구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리고 법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국제적 합의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네 번째로 지역이해 과목입니다. 지역, 대륙, 세계 규모에 따라 나타나는 다양한 문화와 현상을 고찰하여 지역에 대해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과목인데요. 지역 간의 교류가 커지면서 상호 위존 또한 심화되었는데요. 지역을 깊이 이해함으로써 각 지역 고유의 지역성, 독창성, 지역 간 공통점을 분석할 줄 알게 되면 지역의 문제들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지역 전문가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지역이해는 그러한 지역 전문가를 길러내기 위한 과목입니다. 지역이해는 해당 지역 사람들이 자연 및 인문 환경과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아왔는가, 지역의 장소적 속성과 문화가 다른 지역이 서로 어떻게 상호작용하고 갈등하고 있는가, 이런 내용들을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파악하게 됩니다. 결국 이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특정 지역뿐만 아니라 여러 지역 간의 입장을 모두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다섯 번째로 한국사회 이해입니다. 한국사회 이해는 현대 한국 사회를 정치, 경제, 사회적 측면에서 조망하고 세계 속 한국의 위상을 인식하여 앞으로 한국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설계하고 참여하는 과목인데요. 아무리 세계화가 진행되어 국가 간 경계가 허물어지고 또 전 세계가 마치 하나의 마을처럼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고 한들 우리나라 고유의 정체성과 가치까지 무너져 내리는 건 아니겠죠. 국제사회에서 상호의존성이 강해질수록 어쩌면 우리 고유의 것이 그 위상을 드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뿐 아니라 다른 나라 사람들도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니까요. 자, 한국 사회의 이해는 현대 한국 사회를 정치, 경제,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살펴보고 세계 속에서 한국이 어떤 위치인지 인식할 수 있는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국 사회의 당면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고 세계 속에서 한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설계해 나가는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고요. 여섯 번째로 비교 문화입니다. 비교 문화는 타 문화에 대한 종합적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 문화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국제사회에서 문화와 관련된 다양한 문제들을 논리적으로 분석하여 대안을 모색하는 과목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와 쟤네는 달라 이런 말을 종종 쓰게 되죠. 생활 모습, 가치관, 제도, 관습 이런 것들이 다를 때 이런 말을 쓰게 될 거예요. 이런 전반적인 생활 양식들을 우리는 문화라고 이야기합니다. 바꿔 말하면 문화는 똑같지 않다, 즉 다르다라는 거죠. 이렇게 다른 다양한 문화들을 직간접적인 체험을 통해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동시에 우리 문화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과목이 바로 비교 문화입니다. 비교 문화는 문화를 이해하고 연구하는 방법을 먼저 배우고요. 문화의 구성 요소는 무엇인지,
문화는 어떻게 변동하고 자리 잡아가는지, 그리고 문화권의 특성과 서로 다른 종교 문화, 상징 문화, 하위 문화를 비교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7번째, 세계 문제와 미래 사회라는 과목인데요. 이 과목은 전 지구적 문제의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미래 사회에 대한 전망을 바탕으로 사회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과목입니다. 전 세계적인 문제들의 원인과 양상을 파악하고 앞으로의 변화 방향을 예측해서 문제 해결 방안을 찾는 데 중점을 두게 돼요. 구체적으로는 전쟁과 테러와 같은 지정학적 갈등, 인종차별, 난민, 집단학살과 같은 인권 문제, 그리고 지구온난화, 사막화, 에너지 고갈, 이러한 환경 문제들과 이주민과 문화 갈등 문제들을 다루고요.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변화를 예측해보고 변화 속에서 나타날 문제들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해보게 됩니다. 8번째, 국제관계와 국제기구입니다. 이 과목은 국제사회에서 국제기구의 역할을 분석하고 바람직한 국제관계를 위한 합리적 대안을 모색해보는 과목인데요. 여러분들 혹시 제8대 UN 사무총장이 누구였는지 아는 친구 있어요? 자, 국제관계 또 뭐 뉴스를 많이 접한 친구들은 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바로 우리나라의 반기문 사무총장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다 보니까 국제기구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는데요. 방금 이야기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반기문 사무총장뿐 아니라 WHO의 이종욱 사무총장이라던가 국제회사기구의 임기택 사무총장 같은 분들도 계시거든요. 국제관계와 국제기구는 이러한 국제기구들이 어떻게 발전해왔고 또 어떤 역할을 하는지 깊이 있게 배우는 과목입니다. 세부적으로는 안보, 국제무역, 국제금융, 환경에너지와 관련된 국제기구들을 다루게 되고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국제기구에서 활약하고 싶다라고 하면 깊이 있게 공부해야 할 그 국제기구의 역할이라던가 기능, 그리고 국제기구가 어떻게 조직되고 움직이는지를 자세하게 다루게 됩니다. 9번째, 현대사회의 변화는 현대세계의 모습을 역사적 맥락에서 이해하고 앞으로 미래세계의 발전에 기여하는 시민성을 함양하기 위한 과목이고요. 과거 없는 오늘은 없다,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은 모두 과거를 거치면서 만들어진 거죠. 현대세계의 변화는 근대 이후 제국주의, 세계대전처럼 굵직굵직한 역사적 사건들과 그러한 흐름들을 변화라고 하는 역사적 맥락에서 이해하려고 하는 과목이 됩니다. 자, 현대세계의 변화에서 다루는 내용들은 표에 나와 있는 대로 시민혁명, 산업혁명을 통해 형성된 근대화부터 시작이고요. 우리나라를 끔찍한 식민지배에 놓이게 했던 제국주의, 그리고 이에 저항한 민족주의, 또 세계대전과 관련된 이념 대립을 다룹니다. 우리나라도 6.25 전쟁이라는 비극을 겪었었는데요. 이러한 이념 대립이 세계를 냉전 체제로 빠뜨리고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극심한 갈등에 휩싸이게 했었어요. 그리고 1989년 냉전이라고 하는 그런 국제적인 갈등이 종식되면서 새롭게 변화한 국제 질서, 예를 들자면 중국의 발전과 같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현대 세계가 역사적으로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그 흐름을 이해하기 위한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0번째, 사회탐구 방법인데요. 사회탐구 방법은 인간과 사회현상에 대한 과학적 탐구 방법의 의미와 특징을 이해하고 과학적으로 사회탐구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초 능력을 함양하는 과목인데요. 즉, 인간과 사회현상을 과학적으로 탐구하기 위한 기초적인 탐구 방법을 배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 과목에서는 사회탐구가 무엇인지, 또 사회탐구를 위한 큰 두 가지 방법인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는 무엇인지를 배우고요. 사회탐구 방법의 유형들도 다루게 됩니다. 그리고 사회탐구를 설계할 때는 어떤 절차를 거치는지, 어떤 조건을 지켜야지 좋은 탐구가 되는지, 탐구 계획서와 보고서는 어떻게 작성하는지, 이러한
탐구를 위해 필요한 기초적인 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사회과제 연구인데요. 사회과제 연구는 여러분이 사회과학자가 돼서 실제 연구 문제를 선정하고 연구를 실행으로 옮겨 보고서를 작성해 보게 되는데요. 자, 이 사회과제 연구 과목을 배우기 위해서는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사회 탐구 방법을 먼저 들어야 합니다. 이 두 과목은 여러분이 국제계열 전문교과의 다른 과목들에서 배운 지식, 기능들을 실행으로 옮기는 과목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즉, 여러분이 직접 연구자가 되어보는 거죠. 사회과제 연구는 어떤 개념과 이론을 배운다기보다는 실제로 연구해 본다에 초점을 두고 있는 과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과목을 배우게 되면 계속해서 활동을 하면서 사회과학자가 돼서 연구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국제계열교과는 어떤 학과와 직업과 관련이 있는지도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국제계열교과라고 하니까 꼭 외교관하고만 관련이 있을 것 같죠. 근데 그런 건 아니에요. 국제사회는 워낙에 다양한 특성을 지닌 주체들이 복잡하게 상호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많은 다양한 학과나 직업들과 두루두루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면 요즘의 학과들에 국제 또는 글로벌이라는 말이 붙어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러한 말이 붙어있는 학과들과 직접 연관되어 있고 또 그런 말이 없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진학할 수 있는 대부분의 학과들은 결국 국제사회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학문들이기 때문에 국제계열교과와 관련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국제계열 전문교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들의 진지한 고민이 현명한 선택으로 이어져 의미 있는 배움의 결실을 믿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설화고등학교 사회교사 윤석재였습니다. 감사합니다.